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오후 9시 3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계속 같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 그러니까 17,600인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다가 이제 잠깐의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금 같은 횡보 구간에 돌아오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변동성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진짜 수렴하는 형태? 그러니까 좀 오래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힘이 계속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든 빵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축적이 된다라고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올 연말,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리고 뭐 좀 더 길게 간다면 내년 1분기 안에까지 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일단 11월 초, 완전 11월 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에 막 중간선거 이런 이슈들도 있죠. 사실 뭐 저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뭐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결국은 큰 시장에서의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또 한번 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좀 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이게 마냥 내려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이런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저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베어마켓 랠리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 물리면 진짜 이제 골로 갈 수도 있죠. 진짜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 라인 좀 잘 잡고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올 초에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반등 구간 와서 다시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면은 여기서 이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쭉 거기 해토막 투토막 나는 형태로 잘못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이제 뭐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아싸리 좀 무서우니까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장에서 이런 장에서 뭐 산다든지 그런 전략들을 좀 본인 성향과 맞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저번 18년도 사이클 이 그 뭐야 지하실과 비교를 한 차트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132일, 그러니까 133일이죠. 그때는 저번 사이클에서는 132네요. 요게 밑에 게 이제 저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132일이 걸렸었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해서 만약에 이 지금 구간이 저번에 지하실과 매칭이 된다면 지금 구간이 딱 이제 여기까지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냐, 이런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단순 좀 뭐라 해야 되지, 단순 이제 날짜 비교는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 지표들로는 이제 조금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만한 지표인 게,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조정이 됐을 때 얼마나 됐을 때 저번에는 좀 반등이 왔었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비슷해요. 많이들 비교하시죠. 지금 시장의 이제 지금 구간 자체가 저번 17, 18년 때 딱 10월, 11월 요때랑 되게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구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꽤 있었죠. 같은 구간에서의 횡보이지만 지금의 변동성과 한두 달 전에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지금이 굉장히 더 많이 줄어든 형태이고 좀 힘이 많이 누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19,000 구간에서 확실히 좀 많이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좀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엔 규제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뭐 어떤 중앙 집권의 형태로 규제가 시작이 되면 좀 강하게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 형태로 분류가 되면서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 관련 이슈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저를 떠나서도 잡코인들은 진짜 그냥 없어지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딱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작년인가요? 올해였나요? 6월인가? 트래블 관련해가지고, 작년 9월이었죠. 트래블 관련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그걸 앞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우리 이때 규제할 거야 라고 못을 받기 전에 상장 폐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막 김치코인, 막 진짜 잡 뭐 하는지도 모를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코인들도 시총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죠. 불장을 타서.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없애겠다. 진짜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도 모르고 진짜 단순히 그냥 상장만 되어 있는 그런 진짜 토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없애자라는 이제 그런 게 돼서 트래블룰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규제의 어떤 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중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은 많이들 사라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좀 괜찮은 이제 포지션에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이제 규제 한 방에 좀 나락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랑 마찰이 없을 만한 프로젝트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사이클에는 진짜 분명히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자. 어차피 사이클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도 완전 안전한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만 봐도요, 보시면은 폴카닷 같은 경우는 이제 개빈 우드가 이더리움 초창기 멤버긴 하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뭐 폴카닷을 설립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폴카닷이 완전 초반에 막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개빈 우드라는 이제 또 막 뭐라 해야 될까, 그 브랜드 네이밍이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냥 나가면요, 딱 그 어떤 프로젝트의 정체성이 되게 없어지는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알트코인들은.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없잖아요. 그것도 뭐 사토시가 익명이기 때문에 없죠. 이런 위험으로부터도 되게 자유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더리움이 만약에 내일 당장 무테린이 뭐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어떤 좀 메인 간판, 얼굴 마담 이런 게 없어지면 되게 또 거기서도 분명히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클레이튼에서도 또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클레이튼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막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주봉으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건 맞아. 근데 또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1시간 봉으로 봅시다. 1시간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거의 50% 이상, 저점 대비 50% 이상이고, 이제 순간 팍 튀었을 때 기준으로는 뭐 거의 2배 이상 뛰었었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큰 이제 그거는 뭐 클레이튼 재단에서 이제 바이백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레이튼 숏이 되게 좀 많이 성행했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클레이튼 숏 왜 안 치냐, 이거 돈 복사인데 왜 안 해? 약간 이런 밈 아닌 밈 같은 게 있었는데, 확실히 역시 또 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른다. 굉장히 숏으로 좀 달달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숏으로 달달하게 드셨던 분들도 이제 여기 이거 한 방에 막 청산이 되는 그런 이제 좀 그림이 나왔을 것 같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클레이튼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막 몇백만밖에 안 됐거든요. 몇백만 테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억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좀 붙으면서 확실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다고 해서 클레이튼이 뭐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클레이튼 뭐 이거 잠깐 뭐 그냥 저런 바이백 이슈 같은 걸로 해서 잠깐 오른 거지, 장기로 봤을 때 뭐 비트가 뭐 추가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비트가 횡보가 길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클레이튼 뭐 날아가는 거죠. 뭐 날아가는 거고 전저점 무조건 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튼에 대한 매수는 조금 비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백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각한다 뭐 이런 타이틀로 이제 좀 하는 건데, 여기 있죠. 클레이가 뭐 소각된다. 우리가 돈을 쏟아가지고 사서 이거 소각한다.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물량을 찍어내는 방식이 지들 맘이에요. 이 소각한 물량을 언제든 또 지들 맘대로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풀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하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절대 좀 매수에 대한 그런 건 비추이고요. NFT도 사실 좀 많이 뭐 맛이 갔죠. 클레이튼 쪽에서 이제 뭐 우리 국내 기업에서 뭔가 기반을 마련해서 하려던 프로젝트들도 거의 맛이 갔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메리트가 없죠 지금 클레이튼 쪽에. 올 1분기는 진짜 클레이튼에 해긴 했죠. 잠깐 이나마 1분기 때 막 클레이튼 NFT 막 이렇게 뜨면서 완전 꽁돈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니어에서도 또 이슈가 있어요. 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이 어떤 루나 테라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테이블 관련 구축을 좀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또 USDT라고 해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나름 잘 굴러가고 있고, 호비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이제 인수 과정에서 지금 USDT로 거래 페어화하는 거는 또 뭐 후업에서 완전 거래량 그 거래 수수료 제로를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삼박자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BUSD 이런 게 나름 거래소 자체가 또 있고, 뭐 분부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트론 같은 경우도 트론 이렇게 좀 플랫폼이 좀 크게 있고 이렇게 되는 때에서야 뭔가 이런 스테이블에 좀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 초입에 갑자기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실패를 하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되게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되게 욕심 부리다가 또 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홀드 하다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 수익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이제 해서 이제 시장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나 테라 때도 뭐 굉장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활용처가 많이 있었죠. 진짜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위기일 때 곧 또 기회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니어가 만약에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 혹은 트론 같은 경우도 좀 커진 다음에 오히려 이게 커져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앱토스가 출시가 되면서 NFT 마켓플레이스도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파즈랑 블루무브가 두 가지가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한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은 토파즈에서 조금 더 메이저 NFT들을 많이 가져와서 민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이제 민팅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런칭이 되기 전에는 블루무브가 약간 좀 더 메이저 느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까보니까 토파즈에서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파즈에서 좀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 진짜 장이 장인지라 사실 몇몇 프로젝트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앱토민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활이 대상자들 프리민팅 기준으로 해서 완전 FP가 완전 떡상을 했었죠. 초반에 40 앱토스 유지하다가 최근에 뭐 160, 70까지도 갔다가 지금 한 100, 그냥 80이죠. 이 정도 유지하는데 이제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앱토스 몽키라는 프로젝트가 민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앱토스 쪽 지금 약간 1티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프를 계속 누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제가 텔레그램에 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디코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좀 저희 방 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앱토스 몽키 같은 경우는 화리를 저도 하나를 따놨습니다. 그래서 민팅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화리 시간 그리고 퍼블릭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하셔서 퍼블릭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앱토스 몽키가 이게 하이프 지금 넘버 원입니다. 지금 이게 잠깐 내려왔는데 브로베어가 왜 1위죠? 하여튼 앱토스 몽키가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막 그러니까 솔라나나 뭐 루나 이런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가 진짜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분명히 이 와중에서 돈이 될 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최대한 잘 분석하셔서 지금 뭐 디코방, 화리, 오지 이런 것들 따셔서 준비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귀찮으면 어쩔 수 없죠. 귀찮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약간 NFT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꿀이긴 하잖아요. 다른 뭔가 뭐 매매라든지 어떤 뭐 다른 좀 액션들을 취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노력 대비 가성비도 되게 좋을 때가 많고 지금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앱토스라는 생태계가 초기 출시돼서 여기서 지금 초반에 성장을 확 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민팅을 한다면 되게 좀 좋은 그런 기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앱토스가 런칭이 되기 전에 메인넷 나오기 전부터 NFT들을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서야 한두 달 전에 이제 노력이 지금 이제 또 성취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귀찮아서 안 해, 아 몰라,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은 사실 좀 진입하기가 또 어려운 게 맞죠 사실. 왜냐면 지금 이미 다 활이나 오지 이런 것들을 다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해봤자 퍼블릭은 또 경쟁도 심하고 수량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진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한 발 앞서 가서 미리 선점해 있고 뭐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귀차니즘에 좀 이렇게 굴복당해서 못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걸 압니다만은 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그 디코방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방이에요. 그래서 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위주로 많이 초대를 해서 인원 관리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나 좀 초대를 드리기에는 지금 시점에선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앱토스 코인 자체를 좀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상장 초기에 물량이 1억 3천만 개 1억 3천만 개 맞나요? 맞죠. 1억 3천만 개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고 초기 유통입니다. 초기 유통. 락업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락업 걸려 있어서 노드 돌려지는 형태로 스테이킹 물량은 별개고 유통량 기준입니다. 유통량이 초반 상장이 1억 3천 그리고 이제 매월 대략 이제 1,000만 개 조금 안 되게
늘어나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좀 크게 풀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이제 3천만 개씩 또 풀리네요. 우리가 대략 이거를 앱토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이제 만약에 크립토 붐이 또 다시 온다면 그게 이제 반감기 기준으로 25년 정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략 24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준비를 한다 치면은 대략 5억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 불장 들어갈 때 되면은 거의 막 6억 개, 7억 개까지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물량이 진짜 많이 중요하죠. 코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시는 형태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 뭐 한 1, 2년 정도는 아니네요. 1년 정도까지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이제 2년 차부터는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요. 앱토스 같은 경우. 심지어 그게 다 이제 뭐 기관 물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00% 거의 수익 시점이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나중에 저점이 왔을 때 뭐 다음 사이클에서도 좀 힘을 좀 발휘할 수도 있을 만한 코인이지 않나? 그 정도로 남겨두시고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매수한다? 요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이게 앱토스 쪽에 갑자기 막 자금이 들어오면서 NFT도 막 화랑을 겪고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어떤 수익 접근 차원에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이번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사이클을 위한 매수를 지금 갖다 뭐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비추인 것 같습니다. 앱토스 생태계를 좀 단순하게 알아봤고요. 이거는 지금 NFT 시장만이고 이제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도 메타버스, 뭐 게임 쪽 이런 것들도 뭐 혹은 뭐 그 아이디오, IW 이런 플랫폼들도 쭉 깔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앱토스 말고 지금 앱토스 에어드랍 놓치신 분들 좀 많이 있죠. 그런 거 놓치는 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진짜 좋은 기회가 이제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 조금 반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앱토스가 지금 에어드랍을 좀 주면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꽤 크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넥스트 에어드랍은 뭐냐? 좀 넥스트 앱토스로 이제 좀 볼만한 좀 그런 한 닦아리 할 만한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수위 입이 아프죠 수위 뭐 스타크넷이라든지 뭐 제로 그러니까 레이어 제로라든지 GK 싱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었죠? 많았는데 하여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GK 싱크 같은 경우도 11월에 이제 또 자체 토크노믹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충분히 뭐 에어드랍 그러니까 생태계 이제 미리 이제 좀 체험을 해두시면은 에어드랍 할 만한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방금 좀 말씀드렸었던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애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막 그렇게 친절하게 영상을 좀 찍는 편은 아니라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본인이 찾아보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GK 싱크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나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출시될 만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앱토스 정도의 이제 시점부터 해가지고 앱토스 그리고 추후 출시될 만한 뭐 수이 뭐 GK 싱크 스타크넷 레이어 제로 뭐 최근에는 뭐 세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레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들 내지는 이제 수많은 그런 레이어 1 레이어 2가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좀 저점이 많이 다져지면은 다음 사이클에 좀 눈여겨봤다가 활용하시는 그런 수익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폴카닷 아까 얘기해볼까 폴카닷을 예로 들면요 폴카닷은 사실 저번 사이클에 나왔고 초창기 때 많이 올랐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뭐 폴카닷 얘기하면은 폴카닷 되게 좋은 코인이죠 폴카닷 뭐 장투로 괜찮습니다
폴카돈 생태계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나오면은 뭐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태계는 고사하고 뭐 생태계가 뭐 나오려고 했으나 나오려는 시점에 하락장과 맞물려서 시간만 제일 끌다가 폴카닷은 이미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지금 보시면은 뭐 개발자도 나갔고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뷰로만 보면은 그냥 시총이 이제 내려갈 만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오를 코인을 봐야 돼요. 시총이 오를 코인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대표들이 이제 쉴링을 해주고 개발을 계속 해주고 그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역량 강화를 하고 뎁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셔야지. 대표적으로 뭐 분부 같은 경우가 그랬죠. 보시면은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시총 순위로 보여줍니다.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몇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 사이클에 뭐 네오 퀀텀 이런 느낌. 네오 퀀텀 이런 애들도 이번에는 되게 막 중국 코인 뭐 이슈 이러면서 막 좀 찬밥 신세도 많이 먹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되게 핫했어요. 진짜 저도 이것들이 우리 미래를 바꿀 거야. 이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네, 시총 순위가 이렇게 많이 오르네. 역시 이러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없죠.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내려갔어요. 걔네 시총 10위 안에 들었었던 얘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밑에 쭉 내려야 겨우 찾을 만한 그런 토큰들이 되었습니다. 퀀텀은 시총 100위 밖으로 밀려났나요?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알트코인들의 이제 패턴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거 하나 영원한 건 없다. 진짜 영원히 1위 하는 건 없다. 다만 크립토 시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거는 비트코인 뿐이다. 이더리움도 좀 편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좀 따가 그 미팅 있는 거 꼭 관심 가지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